경남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9일 일요일 강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인천이 박병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또 임채빈이 엄정일과 김용환을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다급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엄정일, 김용환 둘 다 쫓아가지 못하면서 후미권에서 김주호가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다 보니까 46배라는 또 이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후미권 선수들 좀 생겨주면서 천천히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아니면 과시를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후다닥 나가다 보니까 엄정일도 그렇고 김영환도 쫓아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 이번 회차 아무래도 광명 특성급 15경주 결승 경주 임채빈하고 양승원 월등하죠. 박영범도 컨디션 좋긴 합니다만 두 선수 SS 반에다가 인천이 연이틀 전일은 또 나름 짧게 가져가면서 우승을 타져 나갔습니다만 금요일 경주 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결승전 임채빈하고 양승원 이변이 없는 한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과연 쌍승 배당이 1.2배가 넘어갈지 1.5배가 넘어갈지 관심사라는 점, 복승은 배당이 없을 것 같고, 잘 나와야 1.1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이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쌍승 배당이 얼마만큼 적게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끝까지 배당판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강자들이 15경주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경주, 13경주, 14경주 깝깝합니다. 최근 특성급 경주가 안정적인 경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약고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12, 13, 14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파업과 비파업 또 김포와 세종 또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급 경주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가급적이면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제가 봤을 때는 배당판이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중은 어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민배, 김우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민배, 김우겸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팝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곽현명하고 김주호는 동서울팀 선수들, 여기에 유태복하고 김형아는 김포팀 선수들이죠. 윤민호하고 박병아는 창원 상남팀 선수들인데 정재환이 아무래도 파업 쪽과 비파업 쪽을 모두 다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환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팝 쪽 선수들하고 적극적인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과거 경주 보면 파업과 비팝의 맞대결에서는 또 강자가 파업 선수였을 때는 파업 쪽 선수들하고도 협공을 펼쳐 나갔었던 정재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파업 쪽 선수들이 강하게 나가게 된다면 정재환은 홈이 쫓아 나설 것 같고 비팝적 선수들이죠. 박병아, 유민우가 가게 된다면 정재환이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재환의 틈새 공략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명, 유태보 요즘 들어서 선행 타임을 잡지 못하고 있죠. 정재환 직선 취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경기 내용 봐서는 좀 답답하고 전일은 김용환 달아줬는데 임채빈이 후다닥 나가다 보니까 쫓아를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틈새 김조가 노리면서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곽현면, 유태보 때려서 시속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병아가 먼저 서둘러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아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민우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 때는 또 인천하고 싸우다가 털리면서 고전했습니다. 전에는 또 타종 지점에서 또 자전거가 부딪히다 보니까 거의 바닥 찍으면서 고전 면치 못했었던 윤민호. 하지만 이번 편성 박병아가 때려주고 윤민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회차도 죽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박병아의 선행 윤민호가 할애 나간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민호 전반적으로 연이틀 몸싸움에다가 자전거 부딪히면서 아쉬움을 하겠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여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충분히 취입은 가능하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환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 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창원 상남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 잡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태복이나 곽현병이 힘을 쓰고 김영환, 정지환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넘어서게 된다면 곽현명하고 유태복이 선행 시속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4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결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민우 정도는 외선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 4번이나 6번, 3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하고 유태복이 때리면 요즘 들어서 시속 자체가 안 나와요. 마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환이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정재현과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시속이 없기 때문에 윤민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취평 김형환이 1번, 2번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아무래도 이번 편성 3번하고 5번 창원 상남팀의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어설픈 팀 간 대결 또 넓게 본다면 또 타업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또 정재환이 파업 쪽 가담할 수 있고 또 비팝 쪽 선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도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좀 쉬어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은 좀 음성정보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은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금일 편성 중 가장 까다로운 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볍게 쉬어 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비팝선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김포하고 세종팀의 협공입니다. 아무래도 전에 금요경기였었죠. 8당하고 일산팀 철저하게 팀 대결로 나눠지면서 유일선이 권용재까지 챙겨 나가면서 유승우까지 챙겨 나가면서 8당 팀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는 특성급 경주는 항상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편성도 팀 간 대결인 것 같은데 김우겸이 얼마 전까지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종하고 협공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현준, 김우겸, 엄정일이나 김우겸, 엄정일, 윤현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김간희가 오면 윤현준이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4번이 이번에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도 얼마 전에 선행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가긴 했습니다만 김우겸이 윤현진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정일도 있고 김간희도 있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득점은 김우겸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반면 엄정일 직선에서 금요경주 때 시속은 없었습니다만 차가 나오면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힘썼던 선수 김정일이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번하고 1번 동반 14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생각하는 전략, 복승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희가 외선에서 날아오게 된다면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1번하고 2번, 4번입니다. 2번하고 1번 쪽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2번, 4번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팀 간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자가 있는 타업과 비파 팀 간 대결에서는 타협점을 찾아 나갔는데 이진급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정면 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준하가 때려주고 김관희가 몰고 가고 박성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세종 완승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이라든지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준하도 최근 들어서 경주가 좀 많이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받아가는 작전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종팀이 적극적인 협공만 펼쳐 나가게 된다면 4-7하고 4-5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세종팀에서는 뭐 김관희 제외하고는 딱히 없어요. 반면 김포팀은 1번하고 2번이 연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자들인 뭐 1번, 2번, 4번이 삼복승에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윤현주도 쫓아가면 김관희가 낙차를 자주 하다 보니까 몸싸움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뭐 전일은 운이 따랐습니다만 털리면 김포 안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삼복승에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팀의 김관희보다는 김포팀 김우겸과 엄정일의 직선 취입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뭐 최래선이 금요 경주 때는 아쉽게 뭐 박영범에게 투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임채빈이 후다닥 나가다 보니까 결국 쫓아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득점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자력 능력까지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파업 선수들이죠. 2번하고 6번을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자력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배를 중심으로 김영석, 김원진, 신동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타이밍 재다가 취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과연 파업 선수들인 이성용, 황미영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래선이 파업 선수들에게 비파업 선수들에게 많이 당했어요. 그만큼 좀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무현이냐 이성용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김영섭도 있고 김원진도 있긴 합니다만 이들 챙겨주기보다는 같은 연대 세력들 적극적으로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성용하고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최래선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동반 입상 한 번은 이성용 한 번은 최래선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두 번 동반 입상 했는데 우수에서 내려왔다. 우수 내려갔다가 특성급에서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성용도 상황에 따라서 뭐 자력 승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래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성용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전 최래선과 이성용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한번 기대해 보자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챙겨주면 파업 선수들 그 중에서도 이성용 쪽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성용이 선행 나서게 된다면 최래선이 젖히면서 황무현을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비팝수들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비팝수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2번이나 6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7번, 2번, 7번, 6번 두 차권 중에서는 그래도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이성용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2번 쪽을 좀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뭐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배가 주도권 잡아나가고 김영섭, 김원진 수들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래선이 넘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종을 때도 김민배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민배가 힘을 쓰면 김영섭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김민배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비팝 선수들 라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4나 3-5죠. 3-4나 3-5는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영섭, 김원진 있어요. 한데 이수들 천수들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이성용하고 황면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전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이성용의 선정 가능성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빨래줄 경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김민배 선행이 좋다면 최래선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파업과 비파업, 삼복승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 4하고 3호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승도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대선 쪽으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판 보고 큰 차이가 없으면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도 3호, 3, 4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춘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선수는 비파업 선수들인데 정춘교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정춘교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채빈이 과연 양승원과 호흡 맞춰 나갈지 인천과 호흡 맞춰 나갈지 박용범과 협공을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하고 양승원하고 인천은 SS반이죠. 임채빈하고 박용범도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작년 또 금정 경기장에서 여름 때 동반 훈련까지 했었던 두 선수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승원 연이틀 컨디션 최상위였었다는 점 반면 금요 경주 때는 인천 박병하 선행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고 박용범은 여유있게 우승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은 철저하게 득점 인정하고 견주전 펼쳐나가죠. 그 점 때문에 양승원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기량도 좋은 SS반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나갔을 때 과연 쌍승배당판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 복승배당판이 얼마만큼 형성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복승배당 잘 나오면 1.1배고 상황에 따라서 임채빈이 출전하는 경주는 쌍하고 복하고 배당판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 복승배당도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경주가 꽤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체크해서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채빈이 때려도 양승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차분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면서 엄정일, 김명환 챙겨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후다닥 나가면서 결국 김영환도 못 쫓아가고 임채빈도 염정일도 못 쫓아가고 김주호가 운 좋게 추임 나서면서 2차권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쌍승 배당만 잘 나야 한 1.5배 나올 것 같습니다. 1.23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배당판 1번, 5번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천이 마크냐 박용범의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5번이 마크에 나가고 6번이 마크에 나가고 박용범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천을 상대로 추입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 걸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 득점이 있기 때문에 박영범도 인천을 몸싸움으로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입 대결 펼쳐 나가서 잡으면 몰라도 인천을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빨래줄 경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중심만 아무래도 1번, 5번, 6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인천이 불안하죠. 털리면 박용범이에요. 1번, 5번,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SS반 선수들 득점 철저하게 인정하고 견준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번, 5번, 6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1번, 5번,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번과 5번 동반 입장이죠. 쌍승 배당판이 복승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는 끝까지 배당판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